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영초사 제33교육차 워크숍 진행하겠습니다. 6차 아니죠? 7차입니다. 7차 워크숍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일요일 오후입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선생님들이 큰 애들이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5월달은 제일 괴로운 날이죠.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서성의 날 있죠. 참 5월달에 돈이 12월달보다 더 많이 나가는 참 돈이 많이 나가는 안 좋은 달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초음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가 왜 어렵냐? 저번에도 했지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스캔법이 어렵습니다. 초음파 스캔법이 이것이 약간만 초음파 각도만 틀려도 영상이 안 보이죠. 그렇죠. 위치만 약간 틀려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이 스캔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캔법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1대1 교육이 돼야 됩니다. 여러 선생님 저한테 뭐 왔는데 다 스캔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혼자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배울 때나 피아노를 배울 때 자기 혼자 독학하기가 어렵죠. 새끼 스승을 좋은 스승을 얻어야 됩니다. 모두 그렇지만 새끼 스승을 잘못 얻으면 나중에 잘못 배우면 몽곤칩니다. 그렇죠. 바이올린도 그렇죠. 누구한테 배웠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것은 판독법입니다. 영상을 판독할 때 판독법을 모르면요, 책을 읽으면 머리가 지긋하게 아픕니다.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저도 초음파 처음 배우고 이제 책을 사가 읽어보니까 앞이 캄캄해졌어요.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간에 해망지오마가 들면 해망지오마가 작을 때는 고에코인데 커지면 중심부에 저에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소에코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다 해당되는 거죠. 그 질환 하나에 에코가 하나 같으면 그대로 외우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리를 공부하고 난 뒤부터 이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초음파 원리 3원칙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걸 좀 많이 사야 되겠네. 첫째 원리는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에 비례한다. 그렇게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 나는 처음에 초음파 배울 때 뭘 생각했냐면 딱딱하면 고에코, 몰락몰락하면 저에코, 물은 무에코 이랬어요. 전혀 아니죠. 딱딱하다 소프트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오면 고에코, 반사를 하나도 안 하고 다 통과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무에코. 그렇죠. 주위 물질하고 비슷한 정도로 반사하면 아이소에코, 주위 물질보다 적게 반사하면 저에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반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여기에 관계됩니다. 물질의 소프트하고 딱딱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반사는 도대체 반사의 전도는 물질의 구성과 내부 구조여야 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이 물질 자체가 반사를 많이 하는 물질로 구성되었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 석회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물질 자체는 반사를 많이 하지 않은 물질로 구성돼도 내부 구조가 헤테로지너스할 때 어떻게 헤테로지너스할? 초음파의 각 물질은 초음파의 음량의 임피던스가 정해져 있는데 임피던스 차이가 많은 물질끼리 섞여 있을 때는 반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게 해망조마입니다. 해망조마는 보면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가,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가 있고 엔도세리움 있고 주위에 소프트 티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에코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초음파가 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바스큘러 레이크하고 엔도세리움 소프트 티슈하고 경계면에 부딪혀가지고 고에코를.
자,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떤 야구팀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페넌트리에서 1위를 하려고 하면 선수를 전부 다 A급으로 구성하면 1위 할 수 있어요. 투수 최고는 최고, 포수 최고, 1루수, 2루수 전부 다 최고로 구성하면 당연히 1등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은 초일류가 아니라도 아주 팀이 구성이 아주 조율이 잘 돼 있고 감독이 아주 참 맹감독이 하면 우승은 뭐해도 4강까지 올릴 수 있어. 우리나라의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했죠. 주최국이란 막강한 프리미엄에다가 거기에다가 응원에다가 심판도 우리나라 많이 봐줬잖아요. 심판에다가 이러면 4강까지 갈 수 있는데 우승은 좀 힘들죠. 힘들죠. 그 마찬가지로 내부의 구조물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의 평가다. 이 중요합니다. 해망저음파가 고에코 지면 리버에 패티 리버나 리버 시로스 가면 오히려 등에코 때로는 제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에 들어가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결국은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평가. 대구에 뭐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들 셋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첫째 아들은 서울대 공대 나왔기 경북고등 서울대 공대 나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또 박사되고 유명한 대학 교수하고 그런 일이고, 둘째 아들은 경북고등 나가 서울대 그때 나가 김현대장에 그가 유명한 한 변호사 되가 돈도 많이 벌고, 셋째 아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는 게 아니고 조금 못했는 거죠. 그렇게 대구에 경북 4대 부고를 낳았는데 서울부터 경북고등쯤 됩니다. 거기에 나가 경북이대를 들어왔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뭐라 하는데, 너는 도대체 우리 애가 어떻게 그래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경북대 의대를 들어가니? 아버지 눈에는 경북대 의대를 딸아치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괴롭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에코는 어떻게 나오느냐? 초음파에는 강에코 메르도 고에코죠. 고에코. 그 다음에 무에코, 저에코, 등에코, 아이스. 결국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사의 비례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 첫 번째 이제 무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무에코로 나오는 구조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액, 림프액, 림프액이죠. 혈액, 림프액. 이런 거는 저에코로 무에코에 바깥에 나옵니다. 림프액 같은 혈액, 림프액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간 낭종을 설명해. 헤파티시스죠. 가끔가다 제가 이제 쌤들 물어보면 생각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자, 간 낭종은 간에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간에는 구조물 헤파토사이트, 바일닥트, 베슬, 그 다음에 베슬, 림파틱,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있는데 어디서 헤파티시스가 생겼습니까? 몰라요. 바일닥트 생겼잖아요. 바일닥트가 있는데 이 바일닥트가 메인 바일닥트와 연결이 못 되고 랩넌트한 바일닥트가 안에 액체가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헤파티시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바일닥트 시스트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 낭종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엔도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어 있습니다. 앱세리움. 그렇죠. 여기 앱세리움. 상피처럼. 자, 어떤 시스터가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는 걸 트루 시스터라고 합니다. 트루 시스터. 진성 낭종이죠. 그러면
진성이 있으면 가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성남종 대표적인 게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 있잖아요. 그럼 트로시스하고 슈도시스 차이점은 트로시스는 에피세리온 라인이 있고 판크레아스 슈도시스는 뭐로 라인이 되었습니까? 커넥티브 티슈로 라인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슈도시스트 있잖아요. 그러면 트로시스트 에피세리온은 아주 얇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에피세리온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에피세리온 라인의 시스터는 대부분 시스터가 마진이 스무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시스터는 이렇게 헤파틱 시스터는 스무스하죠. 스무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에코로 보이죠. 무에코. 물이니까. 그렇죠. 초음파가 물은 잘 통과해버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 후방 음량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 뒤에 이렇게 고에코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후방 음량 증강은 초음파가 물을 통하면서 증폭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감쇄를 안 일으키고 통과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초음파 기계는 세팅을 왜 하냐면 뒤로 갈수록 증폭을 시켜놨어요. 안 그래놓으면 우리가 초음파 뒤쪽은 시커멓게 나오는 거죠. 앞쪽은 밝게 나요. 그러니까 초음파 기계가 신호를 뒤쪽으로 가서 증폭을 시키가 전체 상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놨는 거죠. 그런데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 감쇄가 안 되니까 어디에는 음향이 증가되더라고요. 뭐 어렵게 생각 필요 없고 대학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해부학 시험인데 70점 1등이 70점, 꼴찌가 40점 땄어요. 그러면 교수가 오해합니다. 30점 플러스 해가 100점으로 만들고 70점. 저는 DCFC 잘 통과했어요. 가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시험을 쳤는데 가끔 불행한 일이 1등이 90점, 꼴찌가 30점. 이래 되면 빨리 제시를 쳐야 됩니다. 결국 후방음량 증강이라는 것은 물을 통하면서 초음파 빔이 감쇄를 적게 했기 때문에 뒤에 증폭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자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기 자 초음파에서 요게 간실질 물에게 음향의 임피던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초음파를 잘 통과하는 것은 물은 잘 감쇄는 없지만 전달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감쇄는 일으키지만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전달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게 되죠. 그러면 두 물질의 음향의 임피던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해망전만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에코가 나오고 여기에 고에코가 나오고 경계면 고에코 경계면의 고에코는 간실질하고 물 사이에 음향의 임피던스 차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면 고에코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견이 초음파 빔은 물질을 경계가 스무스할 때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할 때 요걸 갈 때 초음파가 빠른 속도에서 벨로시티가 빠른 데서 벨로시티가 느린 데로 갈 때는 안쪽으로 물질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라테럴 섀도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야? 속도가 빠른 데서 속도가 느린 데 갈 때는 안쪽으로 굴절하죠.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 갈 때 안쪽으로,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굴절. 그 라테럴 섀도우가 생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음파 리버를 앞으로 초음파 검사하면 헤파틱 시스터냐, 그 다음에 HCC냐 감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HCC가 있습니다. 스몰 HCC.
스몰 HCC는 2cm 이하의 HC를 스몰 HC인데, 스몰 HC가 생기면 이렇게 보면 저에코로. 자, 그러면 스몰 HCC가 왜 저에코로 보이냐? 자, 우리 정상 리버는 아주 헤테로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잖아요. 바일 닥터도 있고, 포탈빈도 있고, 리버도 있고, 사이누소이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HCC 되면 헤파토사이트가 증식돼 가지고 리버 셀로 꽉 차버리잖아요. 호모지니어스 동원 참치 캔처럼 되죠. 추천돼. 우리가 암이라 하는 것은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거잖아요. 무한 증식과 세포가 밀집되고, 그러면 균질한 세포가 밀집을 되면, 그러니까 같은 정상 리버에 비해서 요 HCC의 결제는 세포의 밀도가 몇 배나 높으냐면 4배에서 6배 높은, 많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사람 집에 있듯이 사람을 꽉 패킹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숨도 못 쉬도록 집에 해놔는. 그러면 초음파가 균질한 세포를 통과하니까 반사 없이 잘 통과돼가 제이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후방음량 증가의 요도 생기죠. 자, 그러면 음량 증가는 HCC도 후방음량 증가 시스터도 있는데, 요놈이 요놈보다 후방음량이 더 강합니다. 약한 후방음량.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저에코 무에코는 한 끗 차이죠. 우리 이 프로야구에서 페넌트 시리즈에서 3할 타자하고 2할 부품 구리하고 안타 4개에서 5개 차이. 4개 5개 더 치면 3할, 못 치면 2할 부품 구리가 되는 거죠. 3할은 강타자고 2할 부품 구리는 평범한 타자가 됩니다. 연봉회사에 아주 불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3할 2할 부품 타자도 결정적인 찬스에 성적을 올리는 타자는 훌륭한 타자고, 3할 3푼 돼도 결정적인 찬스에는 3진 먹고 외야포라나 때리고 10대 1로 이길 때 홈런 치고 이런 거는 영향가 없는 타자죠. 그런 타자 있습니다. 영향자가 있는 타자, 영향가 없는 타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경계면 고에코가 시스템인데, 여기는 경계면 고에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요놈이나 셰프의 밀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경계가 앱세리움으로 안 돼 있으니까 모양이 왜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일레귤러하죠. 그럼 모양이 요놈으로 라운드 오보이드인데, 요거는 조금 뾰족뾰족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굉장히 구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빨리빨리 해야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네. 강에코 또는 고에코. 뭐 강에코나 고에코나 똑같은데, 뭐 섀도를 동반한 걸 보통 강에코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스키아가 되겠습니다. 스키아 80개이죠. 스키아. 요렇게 러프한 스키아 80개이션이 있습니다. 초파가 딱 부딪히면 대부분 반사를 하고 일부는 이렇게 통과하면서 흡수를 되어버리죠. 그럼 뒤에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섀도우가 생깁니다. 이 섀도우는 클리어한 섀도우입니다. 클리어한 섀도우. 자, 우리가 스키아도 표면이 러프한 서페이스, 러프 서페이스의 스키아는 컬러 도프를 떼하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하는 것은 손과 빔이 부딪혀가 러프한 스페이스 막 산란을 일으키면서 엠브리추드 체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 보면 뒤에 막 이런 게 나오고 색깔이 막 다양한 색깔로 나오게 되죠. 컬러 체인지가 옵니다.
이걸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합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의 뜻은 러프한 서페이스를 가지는 석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장에 신결석이 생기는데 신결석이 신실질에 생기면 석회화로 알 수 있는데 신결석이 중심했고 복합체에 떠 있을 때는 주위도 고했고 야도 고했고니까 석회화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칼라도프라의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생기면 아 석회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GB 스톤, GB 안의 스톤은 트윙클링 아티팩트 생겼습니까? 잘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GB 안의 스톤은 GB 콜레스테롤 스톤은 굉장히 표면이 스무스하거든요. 러프한 서페이스에 생기는 스톤이 트윙클링 아티팩트. 바이오 닥터에 생기거나 이 판그레 닥터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 생기더라도 GB 스톤은 트윙클링 아티팩트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어입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초음파는 물을 아주 찾아내는 귀신인데 공기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럼 나는 레전드 초음파 배울 때 제일 이상이 우리가 초음파에서 에어가 있으니까 초음파도 통과 못하고 이상하다. 그런데 자연계의 박쥐는 이 공기 중에서 초음파를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박쥐는 공기를 중에 초음파를 잘 사용하는데 우리 의학용 초음파는 공기 중으로 왜 못 통과하느냐? 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프리퀀시 차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우리 친구가 박쥐 좋은 동물입니다. 돌고래 머리 비상합니다. 이제 의학용 초음파 세 개의 차이점은 프리퀀시 차이입니다. 이 돌고래 초음파는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습니다. 박쥐는 근거리에서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 공기를 잘 통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사람이 쓰는 의학용에서는 3MHz에서 20MHz를 쓰는데 메가라 하는 게 100만이죠. 300만에서 2000만.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16에서 2만 헤르츠죠. 그렇지 않나요? 16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2만 헤르츠이기 때문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프로브에 이렇게 프로브 있고 스킨 할 때 젤을 이렇게 쓰죠. 젤을 쓰는 목적은 젤을 통과해서 초음파 빔이 공기가 프로브 사이에 공기가 없어야 잘 통과하도록 하고 스킨하고 프로브하고 접촉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젤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아주 작은 극소량의 공기. 극소량일 때는 공기는 어떻게 나오면 점상고 옆으로 나옵니다. 점으로 나오죠. 공기가 조금 많을 때는 밴드 형태로 나옵니다. 밴드 형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아까 럼을 볼 때 뭡니까? 링다운 아티팩트 했죠. 링다운 아티팩트는 이렇게 공기방울이 4개가 있고 여기 에어입니다. 에어가 있고 요 안에 에어 안에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여기 있으면 초음파빔이 요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깔때기처럼 돼 있죠. 이렇게 초음파 깔때기가 이렇게 돼. 여기에서 초음파빔이 리버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온 링다운 아티팩트. 우리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제일 궁금했는데 그리스의 이 아이의 노천극장의 소리가 끝까지 들리는 수도 그것을 리버브레이션 그걸 울려가지고 들리는 거죠. 링다운 아티팩트. 그 다음에 공기가 많으면 공기가
많으면 초파빔에서 이렇게 섀도우를 만들죠. 더디 섀도우. 이제 칼시피케이션하고 틀려가지고 공기는 그 사이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가 있어가 초파빔이 이렇게 섀도우를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더디 섀도우 이렇게 뭡니까? 예, 시네마 천국에 보면 영화가 오래된 영화는 비가 줄줄줄줄 내립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극장이 개봉관, 그 다음에 2류극장, 3류극장이 있었어요. 그 3류극장 쭉 되면 동시상영 그런 게 있었어요. 필름이 중간에 하도 많이 있어서 끊겨가지고 잘라가 2시간짜리 영화가 1시간 네, 그러면 두 편을 한 편하고 또 한 편 또 더 해주는 거예요. 그 동시상영에서. 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369년 동시상영했어요. 동시상영. 근데 영화 보면 한창 신나는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버려. 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에코인데 여기 좀 어렵습니다. 지방. 자, 지방은 무조건 고액호가 아닙니다. 스님들 중에 지방은 무조건 고액호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가 어떤 물질을 초음파가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통과하면 첫째는 투과가 있죠. 그 다음에 반사가 있죠. 다 있죠. 그 다음에 굴절이 있죠. 굴절. 이렇게 굴절. 그 다음에 초음파가 흡수가 있죠. 흡수. 이 안에서 흡수. 그 다음에 초음파가 부딪혀가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 그렇죠. 다시 설명하면 반사, 투과, 굴절, 흡수,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 산란만 생기죠. 그렇죠. 자, 요소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인데, 지방에 뻗어나 마가린, 딱딱하게 굳은 뻗은 마가린을 초음파로 갖다 대보시면 고액호로 나오는데, 지방을 높인 액체 상태에서는 무액호 내지 저액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성분인데 지방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지방을 붙이나고 지방 플러스 안에 에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초음파빔이 지방을 반사해가 산란하면 공기가 다른 물질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방간이 있다. 이 리버인데 지방간은 있으면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여기는 고액호로 나와요. 그리고 뒤쪽에는 감쇄가 돼가 시커멓게 나와요. 후한 감쇄가. 왜 그러면 포면에 고액호가 나오느냐? 리버를, 패티 리버를 보면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여기 뉴클레우스가 있고, 거기에 팻 글로뷸럴이 있죠. 트리그레시라이드나 포스포리피드 같은 팻이죠. 팻이 있는 거죠. 초음파빔이 팻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팻에 부딪혀가 산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도 부딪혀가 산란. 그러면 무수한 산란파가 서메이션, 요 주위에 매질해서 서메이션 되는 거죠.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란파에 합쳐지는 것이 위로 올라가가 정상 고액호. 요점 하나가 헤파토사이트 팻 아니고 무수한 산란파에 합의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 이 고액호가 나가면 전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죠. 첫째는 이 산란파가 아주 짧으니까 이 팻이 밀집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팻을 서메이션 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고액호.
그러면 우리 지방에 피하 지방은 우리가 스킨 밑에 지방을 초음파로 해보면 저역으로 나옵니다. 피하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피하 지방이 이렇게 여기에 파이브러스 티슈에 의한 요거는 파이브러스 티슈는 선상 고액으로 나오고 파이브러스 티슈는 선상 고액으로 나머지는 저액으로 이상하다. 같은 지방이 당연하죠. only 패스로 무슨 돼 있잖아. 다른 물질, 매개 물질이 기껏이 있어봐야 매개 물질이 파이브러스 티슈에 있는 그 파이브러스 티슈는 고액고 나머지는 저액고가 나오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기거나 또는 우리 스토막이나 뭐 콜론에 캔서가 생기거나 주위 장각맥을 침범하면 고액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겼다. 앞에가 생기면 충수염에서 앞에가 생기고 앞에가 확장이 되고 주위에 팻이 증가되는 지방 고액고가 보여요. 그러면 아펜디사일 때 이 아펜디스 주위에 지방이 증가돼가 고액고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아펜디사는 염증세포가 주위로 침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빔이 폐에 반사돼가 염증세포를 스미션 해가지고 반사. 캔서가 주위를 침면하면 주위에 장각막이나 고액고 되는 것은 원래 팻이 있었는데 암세포가 이 팻의 산란파에 스미션 돼가 올라오니까 고액고. 이해가 됐죠? 지방이 증가되는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지방 에코의 증가. 이해가 다 됐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쌤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자, 다음에는 콜로이드를 하겠습니다.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결합 조직. 자, 섬유결합 조직 일반적으로 파이브러스 티슈는 고액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콜란지오시, 바일닥트에서 페리페랄 콜란지오시는 이렇게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CCC 여기는 고액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 고액구는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이러면 초음파 빔이 많이 반사가 많이 되고 고액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체간암. 자, 췌장암 이렇게 하죠. 췌장암의 95%가 췌간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췌장암도 췌간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설명을 하면 췌장을 보면 에시나가 있잖아요. 에시나. 여기 판크레아스 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가 계속 만나가 나중에 메인 판크레아스. 이렇게. 그럼 판크레아스 캔서는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랑가한스 아이는 인슐린 그룹하고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엔도크라인 그랜드, 이거는 엑스크라인 그랜드. 그럼 판크레아스 닥트 캔서는 어디에 생기느냐? 요 페리페랄, 여기에서 스몰 PD에서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캔서가 생겨가지고 주위를 침범해가지고 나중에 그로잉 해가 나중에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를 엔케이스먼트. 그렇죠. 여기에 생겨가지고 판크레아스 닥트를 옵스트럭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스몰 판크레아스 캔서인 경우에는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인 판크레아스를 침범하면. 자, 그런데 판크레아스 캔서를 보면 어떻게 영상하죠?
파가레 닥트가 데마테이션 되고 여기에 캔사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요거는 파가레 메인 파가레 닥트의 데마테이션이죠. 자, 파가레 캔사를 조직학적으로 보면 파이브러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고 세포 성분이 적고 혈관 성분이 적다. 고에코가 돼야 될 건데 저에코 왜 그러냐? 이제 파가레 캔사가 생길 나이 주 때에는 대부분 파가레스 아트로피가 되고 에시나이가 아트로피고 주위에 에시나이 주위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럼 파가레 에코 높아지지 않네. 그래 되면 이제 이 파가레 캔사의 에코하고 주위 에코가 대조로 봐서는 파가레 캔사보다는 주위 실질 에코가 훨씬 높은 거죠.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가레 캔사 자체는 파이브로 티슈가 많아가 고에코가 되겠지만 주위에 파가레스 워낙 캔사가 조직이 팻하고 파이브로 티슈 많아가 상대적으로 저에코되고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초음파의 영상은 모든 것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는 거야. 상대평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콜로이드가 이제 저에코죠. 고에코죠. 우리 대표적으로는 사이로이드죠.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사이로이드에 파피러리 캔서,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캔서. 이거는 여기에 저에코로.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사이로이드는 이렇게 문주머니죠. 여기 엡세리움이 있고 여기는 콜로이드, 요거는 폴리큘러 엡세리움. 콜로이드가 dense한 물질이죠. dense한 물질이고 초음파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여기에 콜로이드하고 부딪혀가 고에코로 나오죠. 그래서 사이로이드는 고에코로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오죠. 자, 사이로이드 캔서가 생겼습니다. 사이로이드 캔서가 파피럴 캔서가 생기면 캔서 셰프가 그로잉하죠. 여러분 바깥으로 침입하죠. 이래 되면 어떻게? 제어크로 나오는 거죠. 제어크로. 셰프가 증식가 콜로이드를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주의적으로 파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어크로 나오죠. 그 다음에 경계가 irregular, speculated, lobulated. 이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파피럴 캔서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캡슐을 가지지 않는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죠. 그렇죠? 캡슐을 안 가지고 있고 인베이시브 파먹어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파먹어 들어가는 캔서. 그러니까 경계가 일레귤러하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요. 마이크로. 요걸 사모마 바디라고 하죠. 요거는 왜 생겼냐면 사이로이드에 폴리큘러 엡세리움이 이렇게 있고 요 주위로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여기 이제 사모마 바디. 이제 우리가 스케아가 섀도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mm는 돼줘야 돼요. 요거는 1mm 이하거든요. 1mm 정도니까 섀도를 만들지 않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모마 바디. 그 다음에 톨러덴 와이드. 요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와 똑같은데 횡단상에서 길쭉하게 보여요. 이제 모든 양성 종양들은 정식할 때 주위의 결을 따라 가지고 커졌지. 암은 지멋대로 크는 거죠. 우리 사람을 사는데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2층에 우리 집도 이웃 때문에 좀 머리 아파요. 이웃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거 뭐 가끔 가다가 전구 가져와 가지고 뭐 사밥중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뭐 남이 뭐라 하는 전혀
전혀 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래. 아줌마도 마찬가지로 아줌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은 좀 신경이 예민해. 나는 막 그냥 아이고 뭐 하는데 우리 사람은 못 견디는 거래. 그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중국의 시진핑은 호빵기도 안 끼지 않네. 그렇지 않나요? 미세먼지 하면 말도 하지 마라. 너가 미세먼지. 우리나라 저 공무원들이나 정치는 오히려 중국한테 그런 말 할까 싶어가 직소리도 뭐 하자. 저 누굽니까? 우리 트럼프 형님 같으면 가만히 안 놔두죠. 혹시 DVD 보셨어요? 트럼프가 중국에 갔을 때 뭡니까? 북경 잔업성에 갔는데 트럼프가 손에다 이렇게 보였더니 이렇게 시진핑에 보기 자기도 이제 트럼프 형님처럼 손에 보겠대. 손을 턱 였는데 트럼프 쓱 보니까 싹 빼고 차례짜시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세요. 트럼프 형님이 시진핑은 완전히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트럼프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 시진핑한테 공에 좀 미세먼지 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님한테 잘 빌려야지 말을 듣지. 시진핑은 우리 트럼프 형님한테라고 좀 뭐하지.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와요. 자,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저에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코. 자, 우리 몸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뭐냐? 근육입니다. 머슬. 머슬은 아주 균질한 조직이죠. 그리고 초음파가 페네트레이션이 아주 잘 됩니다. 물보다는 뭐 못하지만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코로 나오죠.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에코.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등에코. 아이소에코. 그래도 뭐 우리가 병변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하고 엑스레이의 차이점은 초음파는 CT나 엑스레이는 엑스레이가 흡수에 의해서 영상이 나타나잖아요. 초음파는 물질의 반사에 의해서 나타나. 그 메커니즘이 전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주 작은 시스트나 이런 거나 물이나 이런 거는 초음파로 잘 나오는데 CT가 안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CT는 잘 나오는데 초음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간의 결절, 리제네이트 노즐 1cm쯤 되는 거, 이런 거는 CT 초음파는 잘 보이는데 CT 찍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해망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망지오를 발견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S2번에 봤는데 CT 판독은 S2도 있고 S4도 있고 S5번도 있고 그래서 그걸 CT를 보고 그걸 노래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해망지오마가 보이려고 하면 이 해망지오마의 조건에 블라드 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도 나오는데, 조건에 의해서 주요하고 비슷하면 아이소에코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래 되면 등에코는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병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에코 병변을 알 수 있는 크루가 있죠. 크루하는 이제 그거죠. 단서가 있는 거죠. 자, 등에코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돌출이죠. 돌출. 자, 이 표면에 있는데 이렇게 요거 등에코인데 돌출하면 이거 병변이겠구나.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혈관을 편의시킬 때.
병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있는데 헤파틱 베인을 이렇게 밀어버려요. 혈관을 밀으면 여기에 뭔가 종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 보니까 칼라도프라고 이렇게 아이소에코 결절일 때 여기 혈관에 박동성 혈관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혈관이 보입니다. 방사선 혈관.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제 FNH죠. 포칼 노듈라 이런 거는 아이소의 결절인데 불구하고 이런 혈관이 생겨. 이러면 아 여기 결절이 있구나. FNH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유럽에는 많대요. 포칼 노듈라 있고. 이거는 왜 생기느냐 메커니즘이 우리가 이제 간을 하나님의 간을 만들 때 이제 그 간을 플러스 플로이를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베인 듀얼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다 보면 포탈베인 못 만들고 헤파틱 아트리만 만들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리버는 헤파틱 아트리가 확장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떤 행태를 포괄이냐면 조직학적으로 자 헤파틱 아트리가 요렇게 있고 요로 헤파틱 아트리가 쭉쭉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여기에 쭉 헤파틱 아트리 분지를 따라서 비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심에 헤파틱 아트리가 있고 가지를 치고 세포들이 그게 정상 리버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세포들은 하이퍼플라시아 증식을 일으키는 것.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죠. EFNH라고. 그래서 칼라에 이렇게 헬류가 센터에서 페리페로 가는 소위 이제 그 뭡니까 카트휠 참 마차바퀴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페리페라 변연의 결절 에코는 잘 모르겠는데 변연의 저에코대가 있거나 또는 변연의 고에코대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등에코인데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종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변연 저에코하고 변연 고에코하고 잘 알아야 돼요. 자, 변연 저에코대를 헬로라고 하죠. 헬로 헬로라고 하는데 헬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HCC가 있습니다. HCC의 노듈라 타입 HCC 그 결절형 타입은 HCC가 이제 정식을 하게 되죠. 조그마한 결절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면 이렇게 결절이 커지면 주위 조직은 어떻게 컴프레션을 일으키죠. 주위 조직이 압박이 되고 그리고 주위 조직에 이게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그렇죠. 파이브로시스 주위 조직에 세포가 또 압착이 되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별인데 확 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비해서 이 결절 주위는 세포가 막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 되면 헬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헬로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첫째는 결절의 팽창성 발육에서 세포가 압박이 되고 앞에 밀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기고 세 번째는 또는 이 암세포가 열로 침윤이 되기도 하고 이런 원인에서 헬로가 생기죠. 그러면 노듈라 타입의 헬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세포가 결절이 슬로우 그로잉, 래피드 그로잉 하면 이런 거 안 생기잖아. 그렇죠? 슬로우 그로잉해야 헬로가 생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 정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팽창성 발육, 하나는 침륜성 발육. 그렇죠?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은 팽창성 발육을 하고 혈관이 적은 암은 침륜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가 있는데 보급이 빵빵하게 오고 미군면치로 부대에 가면 막 시레이션하고 뭐 탄약, 무기 뭐 오만 걸 다 막 듬뿍듬뿍 주면 그 군대가 민간을 약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런 민간한테 주잖아. 근데 군대가 보급도 하나도 없으면 왜 돼? 민간에 미안하지 민간을 약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러 팽창에 혈류가 적은 암들은 침륜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노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타세이 캔서, 전이성 간암일 때, 전이성 간암 대표적으로 폐암, 능 캔서. 요건 처음에는 저했고입니다. 이렇게 저했고 있다가 요놈이 커지면 내비하게 그롱이 해버리면 빨리 커지고 그러려면 어떤 변성이 있냐면 바깥에는 헬로가 이렇게 저했고 변형은 저했고 요건 암세포 밀집이죠. 중간 부분은 고했고가 coagulation necrosis, 고약고. 센터 부분의 cystic degeneration, 난성 변성을 일으키면 무액고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말은 메타세이 캔서는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래피드 그로잉 하는 아주 나쁜 놈이죠. 세포가 빨리빨리 자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에코가 아이소에코 되는데 바깥에 헬로만 나타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자 결절해서 이것이 헬로가 있는데 메타세이스냐 원발성의 감별은 책에는 보면 헬로가 요거는 얇고 요거는 헬로가 두껍다 이랬는데 사실은 얇다 두껍다 하도 아주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사람이 이쁘다 못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뭐 이렇게 전에 연애 프로 봤더니 우리나라에 요새는 좀 인기 없지만 소녀시대를 사진을 쫙 깔아놓고 유럽에 가서 이 여자 중에 누가 가장 예뻐요 하니까 1등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는 유나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도 유럽 사람도 프랑스는 좀 효년이 제일 예쁘대. 이게 사람보다 예쁘다 하는 관점이 약간 틀리는 거네. 효년이가 제일 예쁘다. 그래서 효년을 바르고 그냥 요년 H를 발음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년이 제일 예뻐요.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예쁘다 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결절이 헬로가 생기려면 다섯 헬로 적어도 2c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cm 이하의 종괴에서 헬로가 생길 때는 원발성 간암이 아니고 메타세이스를 생각해요. 무슨 뜻이 이야기됐죠? 적어도 2cm는 돼야 헬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지오마를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을 완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지오마. 혈관적이죠. 해방지오마는 우리가 타입이 카버너스 해방지오마가 있고 캐필러리 타입 해방지오마 있는데 우리 간에서 보는 거는 전부 다 카버너스 해방지오마죠. 자, 해방지오마가 작을 때는 당연히 작은 해방지오마는 혈관지오마 고액으로 나오겠죠. 왜 그러면 해방지오마는 고액으로 나옵니까? 카버너스하고 여기에 무수한 반사를 많이 해가 고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캡슐이었기 때문에
경계가 자세히 보면 불규칙합니다. 대체로 두꺼운 캡슐이 있을 때는 경계가 스무스하지만 카모노스 해망저마는 아주 얇은 캡슐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렇게 일렉을 거의 캡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혈관종이 커지거나 작더라도 변성을 일으키죠. 변성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혈관종이 변성을 일으키면 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내부는 저에코, 변연이 고에코로 나옵니다. 변연 고에코. 요거는 이제 마지널 스트롱 에코로 합니다. 마지널 하이퍼 에코 또는 뭐 스트롱 에코, 하이퍼 에코. 그러면 내부가 저에코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 자, 보십시다. 자, 이게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면 에코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바스큘러 레이크가 요 정도인데 바스큘러 마치 커지면 에코가 왜 됩니까? 에코 올라가는 내려가요. 둘 중에 하나 떨어지지 않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스템랑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초음파 빔 반사가 적게 되지 않나요? 반대로 자, 여기 바스큘러 레이크가 컬랩스 되면 에코가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그것도 줄어들죠. 해왕저마에서 에코는 바스큘러 레이크가 적정한 사이즈가 돼야만이 주위 엔도셀레마 주위 조작하고 음향 계면이 생기잖아요. 바스큘러 레이크가 컬랩스 되면 뭐 됩니까? 음향 계면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럼 에코가 떨어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져도 에코가 떨어지고 바스큘러 컬랩스 돼도 에코가 떨어지고 적정한 사이즈의 바스큘러 레이크가 있어야만이 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망저마 변성이 된 내부는 에코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페리페럴은 마이크로 바스큘러 해망저마 스트럭처를 유지하거든, 내부. 그러니까 변연의 고에코가 있어요. 이걸 마지나 스트롱 에코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성이죠. 이거는 자, 우리가 해망저마가 패티 리버나 리버 시로시스, 정상의 리버에서는 이렇게 변형 고에코대가 보이는데 리버 시로시스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죠. 때로는 여기 저에코가 돼요. 자, 해망저마가 고에코에 들어가도 주위가 워낙 고에코되면 상대평가로 저에코가 돼요. 또는 아이소에코로 될 수도 있고 저에코 또는 등에코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키드니의 파라펠빅 시스터, 페리펠빅 시스터를 물었거든요. 자, 키드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키드니, 심장이다. 심장. 심장을 이렇게 보면, 자, 심장은 초음파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심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심에코 복합체가 있고 CEC가 있고 여기에 보면 콜텍스 메듈라, 이쪽은 피질, 요거는 수질, 여기는 버티컬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피질은 고에코, 수질은 저에코, 중심에코 복합체는 강한 고에코로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질은 왜 저에코로 되냐? 수질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튜브로, 컬렉팅 닥트로 씁니다. 컬렉팅 닥트죠. 그렇게 조직이 호모지니어스하고 안에는 물기가 들어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피질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질은 안에 잡다하죠. 피질은 여기에 글로메룰스가 있고 사고체가 있죠. 사고체, 글로메룰스, 사고체. 그 다음에 옆에 튜블 있죠. 이런 작은 튜블 있고 큰 튜블이 있고 큰 튜블이 있어. 여기 작은 거에 프록시말 컨버레 튜블, 요걸 디스탈 컨버레 튜블. 그렇죠. 우리가 리날 셀 시에는 주로
프록시멀 컨볼루션이 생깁니다. 리날 셀시, RCC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스트럭처였어요. 초음파 빔이 여기 가서 어떻게 많이 부딪혀가지고 고액으로. 그런데 어린애들, 아주 어린 신생아라든지 아주 작은 어린애들은 수질이, 피질이 고액으로 안 보이고 약한 고액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글로메룰러스 크기가 적거든요. 글로메룰러스가 어른이 되면 글로메룰러스가 숫자는 똑같은데 크기가 커지는 거래. 소아에서는 콜텍스가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시시 이게 도대체 뭐냐? 중심에코 복합체는 구조물로 보면, 자, 우리가 키드니에 신우 신배가 있죠. 여기 신우, 여기 신배잖아요. 소변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요 신우 신배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을 거고, 베슬, 너브, 커넥티브 티슈, 그 다음에 림파틱 다 있을 거예요. 요 신우를 신우 신배를 둘러싸는 그 부분에 혈관, 림프관, 주위 결합 조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신경 조직, 뭐 여러 가지 이 신우신배를 둘러싸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초음파빔이 이 신우신배를 통과하면서 주위 조직하고 무수한 음양 계면차를 일으켜가지고 반사가 되죠. 그래서 고에코. 그러면 CEC가 고에코 되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예, CEC 주위에 폐시스가 고에코 된다 하면 나가.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신우 주위에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될 것 같은데 저에코로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고에코의 메커니즘이 주위에 헤테로지너한 스트럭처에 반사이한 고에코하고 지방이한 고에코 어느 게 더 높으냐? 반사이한 고에코가 훨씬 강도가 높은 거래. 쉽게 말하자면 경북 청송에 한 10명 되는 학교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청운의 꿈을 꾸고 서울 대원외고에 전학을 갔어요. 가가 원래 대한민국 1등 같으면 대원외고에서 1등 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원외고의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너스제 페이셜 큐레이션이 중심에코 복합체의 반사에 생기는 에코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왜 되겠어요? 에코가 떨어지는 건 낮아져. 낮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혈관은 뭐예요? 림프관이 확장되면 왜 돼요? 그것도 낮아지지 않나요? 폐시 왜 돼요? 그것도 낮아지. 어떤 물질이든 이 중심에코 복합체에 그에 비해서는 낮으니까 모조리 다 저에코로 된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파라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 이 감별해야 될 질환이 여러 가지인데, 리날 베니 딜라테이션 되는 거, 림파틱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 그렇죠? 그거 다 감별이 되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스트 중에서 파라펠빅 시스트가 있고 페리펠빅 시스트. 근데 이게 우리말은 똑같아요. 우리말은 전부 다 번역은 방신우낭중이 되어버리는데 언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신우가 이렇게 있는데 신우 주위에 시스트가 여기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트하고 중심에코 복합체가
겹쳐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나오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경계가 좋은 무에코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신우가 확장되고 신배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확장돼요. 이거는 스무스하잖아요. 무슨 알았죠? 그 다음에 페리펠릭 시스템은 뭐냐면 신우제 림프관 닥터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있는데 멀티플라 길쭉 오보이드 라운드 요런 무에 림프관 닥터가 들어요. 요런 건 대체로 이건 싱글이고요. 멀티플 다양한 피규레이션 바이라테랄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페리펠빅, 파라펠빅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의 마지막이 되어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전부 다 뭐 병리 그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고에코로 보이느냐, 저에코로 보이느냐, 예, 중요한 점을 다시 이야기. 첫째, 우리 물질이 고에코로 보일 때는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고에코로 있거나. 두 번째는 그 물질의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을 때 고에코로 보인다. 그럼 뭐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해망조만은 원래 고에코가 아니었는데 안에 헤테로지너스하니까 고에코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이제 아이소에코이거나 또는 고에코인데 저에코로 되는 경우는 물이 침륜되면 저에코가 되고 물이 침륜 그게 인플레메이션 세마 에데마트에서 물이 플루이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세포가 정식이 되면 저에코로 보이죠. 그렇죠. 세포는 밀도가 증가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바스큘라리티가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면 에코가 증가되죠. 왜냐하면 캐피러리하고 세포하고 음양 반사가 돼가지고 되는데 하이퍼 바스큘라리티도 캐피러리가 아니고 그냥 굵은 배설이 쭉쭉 뻗을 때는 그 음양 반사를 많이 안 일으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에코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교수님들이 이제 초음파로 펜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해석할 때는 병리학적인 기본을 알고 초음파 영상을 보면 훨씬 재미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야구도 구경하는데 하수, 중간, 상급자가 있죠. 하수는 그냥 가가 열심히 응원해가 이기면 좋다 하는 거. 상수인 경우에는 그 게임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이 5분 시합에는 누가 제일 잘했고 어떤 결정적인 찬스에 누가 잘했다 그럴 때 그러면 아주 상수는 그 결정적인 안타를 친 승부타를 친 사람도 잘했지만 고전 이닝에서 수비수가 아주 잘해가지고 실점을 막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해야 돼. 근데 플레이가 야구 감독인 경우에는 화려한 수비수를 좋아하지 않죠. 야구의 신이 누굽니까? 이종범이잖아요. 이종범이라고 쓰고 야구의 천재라고 읽잖아요. 이종범이가 얼마나 화려하지 않네. 공격도 화려하고 쇼맨십도 있고 수비도 아주 화려하지 않네. 그 일본에 그거 갔지 않네. 그 유명한 그 뭐고 나고야가 거기에 가가지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잘 안 돼가지고 왔잖아요. 감독이 보니까 이종범이가 안 좋죠. 수비수는 견실한 수비를 해야 되고 파인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시합할 때 주자가 막 꽉 차가 있을 때 위기 있잖아요. 공을 타자가 쳤는 공을 외야수가 전력 질주해가 슬라이딩해가 잡으면 선수들은 관중들은 박수 치는데 감독은 왜 돼? 가슴이 썩는 거죠. 저거 잡아 그렇지 저거 빠지면 주자의 일수 3점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비수가 그 노바운드로 슬라이드 잡는 보니 앞에 떨어져 가지고 잡아가 3루 주자만 홈인시키고 2루 주자를 3루 못 가도록 홈은 포기하고 3루에 잽싸게 던져가 3루 주자를 아웃시키면 훨씬 낫지 않나요? 한 점 뺏기고 아웃 카운트를 버릴 않나요? 그게 더 견실한 수비죠. 그보다 더 좋은 수비는 뭐냐? 딱 외야수가 딱 보고 아 우리 투수는 요 승부수에는 분명히 아웃코스로 인코스로 공을 뺄 것이다. 그러다면 저 타자는 치면 그 내 공이 어느 쪽으로 올 것이다를 분석해가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딱 쳤는데 선수 가서 싹 잡아보면 관중 보기에는 평범한 외야 프라이로 아웃됐잖아요. 그건 아주 고수잖아요. 고수죠. 그렇지만 그까지 안 되더라도 1점을 주더라도 원바운드에 처리가 3루로 잽싸게 승부가 3대 3 시키기 위한 그게 더 견실한 수비죠. 1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늘 못하니까 결국은 감독이 다음 시즌에 수비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이 정도면 외야로 밀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하려도 이 병리를 알게 되면 아주 초음파가 재미있어지고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 왜 이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초음파 영상에서 CT를 찍으면 어떻게 나올 거고 MR을 찍으면 어떻게 나올 거고 병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보면 공부가 아주 재미있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강의 혹시 질문 썼어요.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이죠. 갑상선 FNA 합니다. 꼭 갑상선 FNA를 열심히 배워놔야 돼요. 가정의학생은 정말 배워놔야 돼요. 우리가 개업을 하면 중요한 게 이제 초음파를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이로이드를 잘해야 돼요. 사이로이드 환자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이로이드 환자는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질환은 장기 질환은 초음파로 병변을 찾고 CT로 대체로 확진하잖아요. 그렇죠. CTMR은. 근데 초음파는 어떠냐? 갑상선은 어떠냐? 초음파로 병변을 찾고 진단은 뭐라고 해요? FNA를. CTMR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의 FNA는 다른 장기의 CTMR에 똑같다.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사이로이드 FNA는 컴플리케이션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미리 하기 전에 칼라 도발할 때가 혈관을 보고 제일 무거운 헤마토마 생기는데 그 혈관을 보고 혈관에 박동서 있는 혈관에서 그거 다 치르면 헤마토마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리 FNA 하기 전에 초음파를 하고 칼라를 띄어가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걸 경로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절대로 생기지 않죠. 그래 이제 제일 지휘관이 제일 멍청한 지휘관은 적의 화력에 집중된데 우리 병사를 밀어오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 대표적인 일본의 노기 장군이라고 러일 전쟁 때 여순 공략전 할 때 자기 그 병사들을 러시아군
그 기관총이 있는데다 미래가 저 병사를 몇만을 죽였어요. 그게 좀 멍청한 지휘관이죠. 근데 사람은 인덕은 가야 되죠. 예, 먼저 가십시오. 다 했습니다. 그 멍청한 지휘관인데 멍청한 지휘관은 병사를 다 죽이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갑사회편이 중요한 점은 이 암이라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암이라도 놓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유방암을 놓치거나 다른 암을 놓치면 환자한테 브레임을 받는데 갑상선암은 요번에 놓치면 내년에 찾고 내년에 놓치면 그 다음에 찾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또 갑상선암은 림포노드 메타 가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라도 우리 의사로 봐서는 여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FNA를 잘 배워둬야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